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완주의 한 폐석산을 하수 찌꺼기로 만든 흙으로 메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 전체에서 악취가 나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완주군이 매립을 허가한 물질이 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까만 물이 도랑에서 거품을 내고 있고 한편엔 탁한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계곡 사이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완주 비봉의 폐석산, 돌캐기를 중단하고 2014년 폐기물 매립장이 됐는데 이후 산 전체에서 썩은 물이 새는 겁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들은 산 아래 마을을 거쳐서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곳곳에서 가스도 내뿜고 있습니다. 가스가 얼마나 독하니까 저게 지금 풀이 자라지 못하고 저런 형태로 군데군데 구멍이 난 것처럼. 오염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산에 매립된 고화토. 익산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하수 찌꺼기로 만든 폐석산 복구용 흙인데 익산시는 과거 행정소송을 벌여가며 매립을 불허했고 환경부도 환경 문제 발생을 우려했던 물질입니다. 그 고화토가 정식 허가를 받아 완주 땅에 묻힌 겁니다. 오염 위험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그때 허가 과정은 지금 어차피 의회에서도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완주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오염 발생 원인과 정도를 따져본 뒤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비흥항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놓고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했습니다. 비흥항은 앞으로 관광시설과 산업단지 등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요. 이런 곳에 발전소가 들어설 길이 열리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예정인 바이오 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발전소 업체는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가 불허해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공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발전소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섰는데 군산시가 뒤늦게 건축 허가 변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산시의 건축 허가 변경 불허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이미 4개의 발전소가 있는 새만금에 또 발전소가 들어설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가 될 새만금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한 거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건강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해보고 판결을 내렸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소 건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롯데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과정에서 호텔을 기부 체납할 것이라는 전주시의 주장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롯데가 보낸 공문을 보면 호텔을 짓겠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료 협상을 희망했던 전주시와 달리 롯데는 임대료 무상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민회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난 내용 김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종합경기장을 개발할 롯데가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지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은 50년 장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1천억 규모의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전주시에 기부하며 전주시와 롯데가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전주시는 롯데가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호텔을 20년 후 전주시로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롯데는 전시 컨벤션 센터만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자고 언급할 뿐 호텔 건립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지어주는데 호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그 전주시와 롯데 간의 협의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주 시민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롯데에 임대할 종합경기장 면적과 임대료 등을 용역 결과로 협의하자고 제안하지만 롯데는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주시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롯데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와 또 임대료 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롯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롯데와 협상을 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호텔을 지어줄 계획이 없고 판매시설 임대료는 무상을 원하는데 왜 전주시가 완벽하지도 않은 협상을 성급하게 발표했는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롯데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은 4월 17일인데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로 소상공인을 설득한 건 4월 16일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롯데 공문을 받기도 전에 롯데와 협약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소상공인 설득에 나섰다는 점에서 역시 성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다행히 새 주인을 찾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공장 직원 2천여 명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감이 사라진 협력업체 150여 곳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옆에 또 올 GM인데 여기 뒤에도 올 GM에서 거의 문 닫았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MS그룹 컨소시엄이 군산공장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 위탁 생산 계약을 하고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 2025년부터 연간 15만 대를 생산해 군산공장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아닌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등 중견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군산공장 인수와 운영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힌 2천억 원을 계획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 기업이 중간에 참여를 포기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신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국내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또한 걱정입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단순 위탁 공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 실업자나 협력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와 다르게 군산공장은 폐쇄 1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식이 지난 11일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사업을 주도하도록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125년 전 동학농민군의 외침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정부 주관으로 처음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입니다. 국가기념식 개최는 가보농민들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이어가고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 단위의 단순 기념 사업을 벗어나 정부 주도로 전국 단위의 계승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고 이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애국애족으로 정말 승화시켜서 빛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한 근거인 정부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 계획은 지난 2005년 기념공원 조성 등 기념 사업에 초점을 맞춰 세운 기본 계획이 고작입니다. 계승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조사 연구부터 시민교육을 하고 이것을 관광 콘텐츠화하는 영역까지 모든 것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이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은 계승사업을 기념시설 건립과 유적지 정비, 명예회복 등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적 계승사업을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순창군의 장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전통장 문화학교가 올해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남원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건널목에 사고 예방을 위한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얼굴보다 큰 메주를 닦습니다. 깨끗해진 메주는 발효를 위해 장독대 안에 넣어둡니다. 2015년 시작된 장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전통장 문화학교가 서울에서 올해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된 전통장 문화학교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24곳 초중학교의 학생 1000여 명이 참여 신청을 마쳤습니다. 전통장 만들기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체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건널목 6곳에 장수의자가 설치됐습니다. 남원시는 노인들이 신호대기를 할 때 몸이 아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수의자가 사고 예방은 물론 휴식 공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과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의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산업단지의 만발한 장미꽃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산단의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주변에 장미를 대대적으로 심는 로즈 산단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고창군이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해충 부화기를 맞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협업 방제를 진행합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 매미충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학교법인 완산학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배임수재,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김모 씨와 사무국장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 김 씨의 딸이자 행정실장인 김모 씨, 승진인사에서 돈을 건넨 교장과 교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자 김 씨는 매월 학교로부터 1,300만 원을 상납받고 학교 공사비 등을 부풀려 모두 5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6명에게 모두 5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주 완산학원 같은 사학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교직원 공개 채용과 외부이사 과반 참여, 시도교육청의 징계 집행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에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 17명이 불법 선거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의 조합장 109명 가운데 현재까지 17명을 적발해 1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 91건에서 143명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다소 서늘했지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은 24도, 군산 22도, 진안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12도, 익산 10도, 진안과 장수 7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대부분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심한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